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243강 마지막 대악과 동량 27강입니다. 마지막 대악의 하수인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열불, 즉 열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이 이제 10개국 연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각 10개국 연합의 각 이제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개국 연합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복속이 된다. 그리고 그 복속은 전 3년 반 이제 기간까지 이제 복속이 되고 후 3년 반에는 이제 후 로마 제국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이 처음에 성격은 이제 10개국 연합으로 출발해서 이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이제 그 성격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이 열불을 이제 복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큰 이제 요것이 줄거리입니다. 본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이제 열왕, 이제 10명의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의 통치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록은 이제 다니엘서 7장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그 2장에 그 우상 이제 그 저기 예언에 있어서는 그 열 발가락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보면은 내짐승의 넷째 짐승 요 7장은 다니엘서 7장은 이제 네 개의 이제 짐승에 대한 환상인데 예언인데 요 네 번째 짐승이 이제 열불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 형상 그 머리에 이제 이게 머리라고 한다면 열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넷째 짐승 굉장히 이제 그 두려운 짐승이 이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또한 적그리스도 개인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열뿔이 달린 넷째 짐승은 요 로마 제국 중에서도 후 로마 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지나간 로마 제국은 이제 전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후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이제 센터에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보듯이 요 넷째 짐승이 굉장히 무서웠다. 그리고 요 짐승은 열 뿔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열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 그 열 뿔 중에 셋을 먼저 완전히 정복을 하고서 나머지 뿔도 다 정복을 했다.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요 작은 뿔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열 뿔은 이제 요 넷째 짐승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그 10명의 통치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듯이 이제 요 짐승 여기서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의미를 한다. 그리고 열 뿔이 있다. 그러니까 열 뿔로 이루어진 이제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이 사단의 이제 물리적 현실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용의 이제 그 붉은 용은 이제 사단의 이제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일곱이다. 역사 속에서의 일곱 제국을 의미한다. 요 부분은 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이러한 모양, 이 모양 13장 1절의 모양과 이제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이는 사단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 형태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 사단이 적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이제 그 권세를 줘가지고 이제 이 현실 속에서 물리적 현실체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불은 이제 마지막 때 후 로마 제국, 즉 적그리스도 제국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제국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붉은 용은 이제 사단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 머리가 일곱이라는 거는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집트,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렇게 5개 있고 또 로마 제국 당시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 요건 이제 전 로마 제국이죠. 이렇게 해서 7개의 어떠한 이러한 저기죠. 7개의 그 제국을 의미합니다. 일곱은 제국 역사 속에서의 그리고 뿔은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넷째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여러 가지 저기 이상이 이제 사단의 그 모습과 똑같다. 그러니까 사단이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이제 물리적 세계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아들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열왕에 대한 게 초점이기 때문에 열왕을 살펴보는 거죠. 열왕의 이제 마지막 때 행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국 연합이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된다. 그리고 10개국 연합이 적그리스도보다도 먼저 나온다는 거는 저기죠. 우리가 이제 그 엔드타임 1강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 엔타임 7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요 전에 요 마지막 때 임박기 말기에 그러니까 요 7년 그 대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10개국 연합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속하게 되는데 그 복속하는 그 것까지가 적어도 여기 그 중간이 있잖아요. 여섯째 나팔 전쟁 그 전까지는 여기 같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때문에 요 전까지는 이제 복속이 된다. 열불이. 그리고 이제 엔타임 센터에서는 먼저 남방왕 북방왕 전쟁 그 셋불 전쟁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 환란이 시작하는 시점에 남방왕 북방왕 전쟁을 요 셋불 점령 전쟁이라고 명칭을 한다. 그래서 요 전반기 동안에 그리고 그 7개의 뿔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복속이 되니까 전반기 기간 동안에 요 전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복속하게 되는 것이다. 10개국 연합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셋불은 남방왕 지역의 왕들로 이제 정복에 의해서 침공에 의해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 요 나라는 이제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셀루쿠스 왕조 지역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불을 먼저 정복에 의해서 그리고 7불은 이제 복속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뿔을 이렇게 공격할 때에 일곱 뿔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지 않은 거 보면은 굉장히 10개국 연합의 그 연대가 연합 국가가 굉장히 좀 느슨한 형태가 이때는 그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죠. 적그리스도한테 복속되면서부터는 강력한 어떤 연대 쪽으로 이제 그 성격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세계 침략 전쟁, 즉 여섯째 나팔 점령에 이 열불 10개국 연합은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전쟁 이전에 열불이 적그리스도에게 복속됨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1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곳에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후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제국의 이제 구성원이 된다. 그러니까 즉 10개국 연합에서 10개국 연합의 그 후로마 제국의 성격이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이제 그 저기 후 3년 반에는 그 성격이 이제 강력한 연합, 강력한 연합이 된다. 그 전까지는 이제 느슨한 이제 연합이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치 체제를 이끌어가는 이제 제국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원이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 체제로 만드는데 이제 그 일조를 한다. 그 첫 일조가 그 여기 그 여섯째 나팔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이제 권세를 같이 누리게 된다. 요 후 3년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열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들이 그렇죠. 열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요한계시록 시기죠. 아직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 로마 이때가 이제 전 로마 제국 시절이죠. 근데 이제 열불 딱 하면은 후 로마 제국이라는 거를 이제 금방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에 절대 복종한다는 겁니다. 절대 복종. 절대 복종해서 짐승과 함께 이제 적그리스도와 끝까지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탄압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 주체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제 그 말기의 후 3년 반 시절 요 말기 동안에 여러 가지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다섯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요 바벨론 이 수도를 이제 포기하고 그 바벨론을 폐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아마겟돈 지역으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를 이들도 다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아마겟돈에서 이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겟돈 이제 전쟁에서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제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에 의해서 이제 진짜 메시아에 의해서 이제 그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여자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죠. 요 부분에서 여기 음료는 이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수도지요, 보좌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아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음료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린 양의 신부는 저기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그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근데 이 그 다섯째 그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열불과 이제 짐승이 이제 요 바벨론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완전히 저기 불을 사르고 완전히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출발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열불의 나라가 열 왕들이 이제 합심해서 이제 한 뜻을 가지고 이제 그 짐승에게 충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 즉 10개국 연합이 이제 적그리스도보다도 먼저 나온다는 거는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3년 반 시기에 완전히 이제 그 10개국 연합이 복속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이제 제국이고 후 로마 제국의 성격이 제국이고 여기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10개국이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복속을 당한다. 그리고 임박기 요 마지막 때에 10개국 연합이 나온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요 10개국 연합이 출현하기 때문에 요 엔타임 센터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엔타임에 들어가는 것을 현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의 출현이 지중해 지역에서 있을 것이다. 전 로마 제국의 지역에서 있을 것이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제국, 즉 후 로마 제국 넷째 짐승의 핵심 통치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절대 복종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불 10개국 연합은 전 로마 제국 지역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상국가 10개국은 이제 엔드타임 153강 지중해 중동 정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엔드타임 포인트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